이 에디츠라는 어플이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캡컷 많이 썼었죠. 그죠? 캡컷. 혹시 지금 캡컷 쓰시는 분 있어요?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캡컷이 그 뭐냐? 이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중국에서 만든 어플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세요. 거의 이제 저희도 이 에디츠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캡컷을 위주로 가르쳤어요. 왜냐하면은 캡컷이 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가장 손쉽게 휴대폰으로 이제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이 캡컷을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에디츠가 나왔어요. 이게 인스타그램이 직접 만든, 그러니까 공식 어플이에요. 그래서 이 어플을 쓰셔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쇼폼을 완전 정복을 하려면은 이 에디츠라는 어플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만드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수업 다 끝나고 다운로드 받으러 가시면 돼요. 예, 지금 내가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 수업 내용을 놓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듣고 나서 가셔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츠라는 어플이 왜 좋냐면은 보시면은 이 인스타그램이랑 굉장히 UI가 비슷해요. 그죠? 이 UI가 비슷한데 대표적인 기능이 뭐냐면은 벤치마킹할 컨텐츠를 가장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벤치마킹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우셨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지? 인스타그램에 뭐 또는 유튜브에 쇼츠 올려서 내가 계정을 키우고 싶은데 이거 도대체 누굴 따라야 되지? 라는 게 굉장히 막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스타그램이 아이디어라는, 그죠? 아이디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하고 인스타 알고리즘 픽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스타 알고리즘에서 이거 굉장히 우수한 컨텐츠라고 판단을 한 우수한 컨텐츠라고 하면은 뭐 어떤 지표가 있냐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유가 많이 했다거나 그죠? 공유가 많이 했다거나 또는 뭐 댓글이 많이 달렸거나 좋아요가 많이 달렸거나 이런 반응률 지표가 굉장히 높은 컨텐츠들을 우리가 인스타그램이 좋은 컨텐츠로 판단을 해서 더 많은 계정들한테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더 뿌려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 된 것만 엄선해서 그죠? 엄선된 컨텐츠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무나 좋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요거를 눌러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눌러보시면은 아이디어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스크롤을 위아래로 내리면서 체크를 하실 수 있고 또 좋은 점 뭐냐면 여기서 오디오 사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쇼폼 만들 때 오디오를 어떻게 될까요?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오디오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오디오가 바이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바이럴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조금 이 바이럴 되는 거에 참전을 해서 같이 써보시는 게 좋고요. 이거를 나 혼자만 아는 음악을 쓰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분들이 쓰고 있는 꽤 바이럴이 되고 있는 그런 음악들을 쓰시는 게 좋은데 이 어플리케이션에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컨텐츠 괜찮은데 이거 따라서 한번 비슷하게 유사하게 벤치마킹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은 바로 오디오 사용을 누릅니다. 그죠? 오디오 사용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카메라에서 내가 찍은 영상을 불러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갤러리에서 불러오실 수도 있고 카메라로 바로 촬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디오 사용이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요. 이렇게 내가 영상을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서 막 찾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봐야지 라고 했을 때 메모를 바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 기능이 있는데 이 메모 기능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바로바로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메모를 계속해서 다시 가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 기능이 굉장히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을 때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게 했었냐면 우리 수강생들한테 벤치마킹한 컨텐츠를 찾고 또 스프레드시트 또는 엑셀 파일에다가 실제로 본인이 기획했던 내용들 또는 메모장에다가 다 일일이 또 다시 가서 그거를 적게 했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번거로운 일인데 그 번거로운 작업을 안 하시고도 바로 그냥 이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메모로 내가 지금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바로 기록에 남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획하는데 좋은 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 가서 보느냐? 여기서 이제 이 두 번째 보시면은 이 1번, 2번 중에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주로 얻었거든요. 그렇죠? 이 재생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인스타그램이 엄선한 알고리즘이 픽한 그런 컨텐츠들을 쭉 나열해서 보여줬다면은 내가 이렇게 메모를 남긴 것들은 어디 가서 다시 체크가 가능하냐면은 첫 번째 여기 보이시죠? 그죠? 이 첫 번째가 나의
내가 정리해 놓은 것들을 다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공간이. 그래서 이 첫 번째 공간에 가시면은 뭐 스티커 메모만 모아 보실 수도 있고 릴스 탭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적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5월 9일에 촬영을 하겠다. 그리고 촬영 소품에 뭐 의자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바로 다시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모는 남들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한테만 보여질까요? 어떨까요? 1번, 남들도 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나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되죠? 메모는 어떻게 될까요? 채팅창 한번 써주시겠어요? 남들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나만 볼 수 있을까? 정답은 그쵸?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저장했다라는 거를 남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쵸? 내가 막 저장해서 이거를 스크랩하고 이런 거를 다른 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나 이외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하고 메모 남기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는 나에게만 보여지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릴스 항목에서 다시 보시고 유사하게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었다 하면은 이제 기획이 어느 정도 된 거죠. 그죠? 기획이 어느 정도 됐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하는 거를 바로바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기획 시간을 단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편집하고 촬영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당연히 이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메모한 것들을 다시 체크할 수가 있고, 이 세 번째에서 뭘 하실 수가 있냐면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되거든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내가 실제로 만들었었던 기존에 이제 휴대폰 어플로 이게 이렇게 촬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 카메라로 촬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떤 걸까요? 보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촬영하는 걸 추천드릴까요? 아니면은 기본 카메라로 촬영을 걸 추천드릴까요? 1번 기본, 2번 어플. 네, 뭘로 촬영하는 게 좋을까요? 이 에디츠라는 어플로 촬영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기본 카메라로 촬영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쵸. 무조건 기카라고 하는 기본 카메라를 줄여서 기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기본 카메라를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기본 카메라도 여러분 여기에다 써야 될까요? 이걸로 촬영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로 촬영해야 될까요? 요, 이거를 앞면, 네. 내 얼굴 기준으로 앞면, 뒷면, 어디로 촬영해야 되죠? 앞면, 뒷면 중에 촬영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어디예요? 1번, 2번 어디죠? 당연히 그쵸. 이 뒷면 여기 카메라가 훨씬 더 화질이 좋게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후면 맞아요. 이 뒷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를 찍어야 될 때 이렇게 찍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찍으면 훨씬 더 화질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카메라 촬영한 다음에 불러오시는 게 사실은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그래서 이게 3번, 이게 4번은 뭐냐면은 직접 여기서 촬영도 가능해요. 그죠? 이 어플로 바로 촬영도 가능한데 사실 제가 더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기본 카메라로 촬영하신 다음에 3번에서 그냥 불러오게 하시는 방식이 훨씬 더 화질 보존이 좋고 화질이 더 고화질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네. 셀프로 후면 찍기 힘들어요 하셨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 조금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삼각대를 두시고 내가 한번 위치 조정한 다음에 촬영하시고 반드시 다시 더블 체크하시는 거는 좋고요. 근데 뭐 사실 내가 엄청 멀리 가서 찍는 거 아니면은 그냥 기본 카메라로 찍으실 때는 이걸로 전면부로 찍으셔도 그렇게 화질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가끔 휴대폰의 기종이 너무 기기가 오래된, 그러니까 모델이 너무 예전에 나온 분들은 조금 바꾸실 필요도 있기는 해요. 너무 오래된 분도 있어요, 혹시? 내가 한 3년 전에 나온 모델이다. 내 기기가. 그러면은 저는, 뭐, 좋은 장비 사실 필요 없고, 그냥 휴대폰을 그냥 바꾸시는 게, 그죠? 휴대폰 바꾸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휴대폰이 계속 이제 출시되면서 화질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굉장히 선명한 화면인데, 나 혼자 너무 흐릿한 화면을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가끔 보면은, 카메라가 너무, 그러니까 기기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핸드폰이. 그래서 막 옛날에 나온 거, 한 5년 전에 나온 걸 계속 쓰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화질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프로가 아닌 거의 차이가 꽤나 큽니다. 네, 꽤나 커서 휴대폰 4년은 써야죠. 네,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SNS를 조금 더 중심으로 내가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다른 장비는 안 사셔도 되거든요. 근데 핸드폰은 좀, 네, 뭐
어떤 뭐 조명이라던가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조명은 살 필요 없지만 핸드폰 기기는 꽤나 그 퀄리티의 차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기에 가셔가지고 내가 촬영한 영상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뭘 하실 수가 있냐? 어마어마한 기능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유료일까요? 무료일까요? 유료일까요? 무료일까요? 이 어플이 너무나 좋은 점은 전체 무료입니다. 전체 무료여서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캡컷이라던가 메이뚜아 같은 어플들이 다 유료로 되던 기능들이 다 무료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우리가 계정 키우기가 너무 좋아진 거죠. 생각해보면은. 다른 분들은 다 지금, 월에 얼마씩 내시고, 10,000원씩 내고, 뭐, 연에 몇만 원씩 내시고, 이제 그랬던 그 비용을 완전히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하나도 안 쓰고 계정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기능들이 있냐? 오디오 바로 넣으실 수 있어요. 그쵸? 오디오. 그래서 인스타그램 어플에 있는 음악들 있죠.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되는 음악들 당연히 다 오디오 쓰실 수 있고, 텍스트, 자막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기능 너무 좋아요. 음성. 여러분 나레이션 넣을 때 이 음성 기능 너무 좋죠. 그쵸? 나레이션 넣을 때 혹시 지금 나는 컨텐츠 만들 때 나레이션을 넣어봤다. 동그라미 안 넣어봤어요. X 한번 쳐볼까요? 나레이션 넣어봤어요. 동그라미 아직 안 넣어봤어요. X. 근데 이거를 제가 캡컷이라던가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 써봤을 때 이 음성 기능이 다른 것보다 더 좋아요. 예, 더 괜찮아요.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음성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능은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나레이션 안 써본 분들 있죠. 지금 쇼폼을 만들기는 하는데 나레이션 안 넣는 분들 있어요. 내 목소리가 안 들어가는 분들은 꼭 넣어주시라고 말씀드려요.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더라도 목소리는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컨텐츠들이 훨씬 더 전달력 있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속 시간, 그쵸? 시청 지속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시청 지속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이 지속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레이션입니다. 엠마쌤 목소리가 이뻐서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이게 목소리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소리가 예쁜 거랑 시청 지속 시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전혀 관련이 없고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감사한데 전혀 관련이 없어요. 목소리가 오히려 너무 예쁘거나 막 너무 이렇게 막 방울 굴러가는 그런 느낌의 목소리들은 오히려 정제된 목소리라고 느껴져서 훨씬 더 안 좋아요, 사실은. 네. 전달력은 어떨 때 더 전달이 잘 되냐면은 확실히 그냥 발음을 또박또박 하시고 목소리가 걸걸해도 괜찮아요. 네, 걸걸해도 괜찮습니다. 목소리 예쁠 필요 전혀 없어요. 계정 키우는데 목소리 예쁜 거랑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투리 쓰는 거 너무 좋습니다. 사투리 쓰는 거 너무 좋아요. 사투리 대환영. 사투리 왜 좋냐? 제가 저번 라이브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날 것 그대로가 무조건 바이럴되고 날 것 그대로가 훨씬 더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예쁘고 정제되고 막 꾸며진 것들은 이제 너무 그런 거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환영을 못 받아요. 근데 사투리 쓰면서 막 오히려 날 것 그대로 그냥 말씀하시는 게 내 목소리 그대로 친구한테 말하듯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사투리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사투리 오히려 더 쓰세요. 네, 더 쓰시는 게 좋아요. 요새는 사투리 콘텐츠도 굉장히 잘 나가죠.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요 음성 기능, 나레이션을 넣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냥 손쉽게 내가 영상 촬영해 놓고 그냥 내 음성 넣으시면 돼요. 그냥 이거 눌러 놓고 그냥 녹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음성 기능 꼭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캡션 기능이 있는데 캡션 기능 뭐죠, 여러분? 이 캡션 기능은 뭐냐면은 자막이에요, 자막. 내가 나레이션 썼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될 게 자막 넣기입니다. 근데 이 자막 넣기가 어떤 어플을 쓰셔도 거의 다 유료예요. 네, 이 자막 넣기가 다 유료였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나레이션 한 거를 자막으로 옮기려면은 굉장히 이제 기술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이걸 푸는 어플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무료로 푸는 어플이 없었는데 너무나 좋은 게 이 에디츠라는 어플이 캡션 기능이라고 해서 이 자막, 말 자막 넣어주는 게 무료입니다. 게다가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요 위에가 뭐냐면요. 이 위에가 제가 일일이 쓴 그죠? 일일이 쓴 자막이에요. 일일이. 제가 일일이 자막을 넣어서 이렇게 입력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거 뭐냐면은 인스타그램에서 자동 지금 이 에디츠라는 어플에서 자동 캡션 기능이에요. 이 CC 기능 있죠? CC 기능.
이걸로 넣은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해시태그는 죽었다라고 제가 이제 말했어요. 해시태그는 죽었다라고 말한 거를 자막화인데 이걸 제가 일일이 타이핑을 치느냐, 아니면은 얘가 바로 그냥 에디트해서 바로 그냥 자막해주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꼭 써보셔야 되고, 특히 나레이션 넣는 분들은 자막 필수입니다. 자막 필수. 왜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지하철에서 이동하거나 이동할 때 인스타그램 굉장히 많이 쓰세요. 집에서도 물론 보시지만 뭐 어떤 소리를 키울 수 없는 환경에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을 많이 시청하시게 되는데, 자막의 유무가, 그죠? 자막의 유무가 이 시청을 계속 하게 만드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막을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마찬가지로 쇼폼 올리실 때는 자막을 반드시 넣어주셔야만, 그죠? 넣어주셔야만 이 컨텐츠를 훨씬 더 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로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지혜님도, 그죠? 캡컷에서 유료로 써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이거 유료로, 저도 그동안 유료로 썼어요. 대부분 다 유료로 쓰셨을 거예요. 인스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유료로 쓰셨을 텐데 이게 지금 무료로 풀린 거예요. 즐거운 모든 것님이 자막 필수구나 하셨는데, 그쵸? 자막 필수입니다. 자막을 안 넣은 컨텐츠는 그냥 지나쳐요. 왜냐면은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소리를 끄고 듣는 상태에서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쵸?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자막은 항상 넣어주셔야 돼요. 자막은. 근데 이 자막도 우리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는 이제 조금 더 수업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 자막을 넣으실 때 그냥 의미 없는 자막을 넣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이런 거 넣는 분도 있어요. 위켄드, 그냥 주말이래요. 이런 거 넣으면 여러분 볼까요, 안 볼까요? 사람들이. 또는 막 봄 날씨 좋다. 이런 거 써서 넣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혹시 있나요? 이런 분들은 이제 자막을 넣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지나치겠죠. 그냥 보다가 뭐야? 하고 그냥 지나치시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막도 잘 넣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 계속 보고 싶게끔 호기심을 자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캡션 CC는 나레이션대로 받아쓰기 해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디자인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쵸? 근데 이게 내가 내 나레이션, 내가 내 음성을 그대로 얘가 자막화 시켜주는 거예요. 자막화 시켜주는 거고, 당연히 텍스트 디자인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죠. 지금 이제 편집으로 자막 넣어달라 했더니 힘들다고 했다. 그쵸? 힘들어. 이거 일일이 다 넣는 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일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다 자막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다 자막하면 일일이 다 지금 써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잖아요. 이거를 다 자동으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플 이름 에디트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기능을 강추드리고, 또 하나 기능이 뭐냐면은 오버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오버레이 기능. 이 오버레이 기능이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냥 영상에 있는 것과 영상에 자료라던가 이미지를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영상도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죠? 이 영상 1번이 있어요. 근데 1번이 있는데 2번을 위에다가 겹친 거예요. 그럼 이 겹쳤을 때 어떤 게 굉장히 좋냐면은, 내가 뭔가 어떤 화면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 자료, 조금 더 사람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추가 이미지나 영상이 있다면 이거를 위에다가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겹치는 거를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길게 할 수도 있고 여기를 짧게 조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확실히 이 영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요새 이제 유행하는 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은 비포 애프터 같은 거 많이 하죠. 이제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비포 애프터는 다이어트 계정들은 비포가 뚱뚱했고 애프터가 날씬한 거였다면은 이제 요새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비포가 굉장히 잘생겼고 뭐 예쁘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애프터가 오히려 이제 살이 쪄서 이렇게 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새 굉장히 컨텐츠 중에 많이 나와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 전후로 뭐 이제 그렇게 컨텐츠를 만드시기도 하고, 재미있게 어떻게 보면 공감대 형성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완벽한 컨텐츠들이 바이럴이 많이 됐다면 요새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살다가 살이 엄청 찔 수도 있고 10kg 넘게 찌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비포 애프터가 거꾸로 된, 그래서 약간 제가 날 것, 정제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바이럴 된다라는 얘기 계속 드렸던 것도 비슷한 의미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 컨텐츠가 나오고 이 자료 추가
화면이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포 애프터가 같이 보여지는 것도 이 오버레이 기능을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레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을 할 때 그 자료 화면들을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뭐 대표님들 만약에 내가 사업하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죠? 설명을 하고 내 관련된 제품이 이미지나 영상으로 이렇게 추가로 뜨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이 오버레이 기능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천드리는 기능 하나 뭐냐면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기능. 뭐냐면은 바로 여기 보이시죠? 컷아웃이라는 기능입니다. 컷아웃. 이 컷아웃 기능이 뭐냐면요. 우리가 영상 찍을 때 이 배경 화면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 그죠? 이 뒤에 화면이 있죠. 제가 이렇게 있고 이 화면을 이거를 옛날에는 왜 이미지라고 하면 눕기를 땄었어야 됐어요. 일일이 사람이 이것도 심지어 포토샵 같은 걸로 포토샵 못하는 분들은 이 기능 쓰지도 못했어요. 그죠? 쓸 수도 없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따는 게 어떻게 되느냐? 자동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다 클릭해서 하실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이 어플 내에서 그냥 이 컷아웃 기능을 쓰시면은 내가 영상이나 이미지를 불러오실 수 있고요. 그 이미지 불러온 거를 얘가 그대로 이렇게 따줍니다. 사람을 따요. 따서 그 위에다가 그냥 얹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쵸? 그래서 심지어 이게 이미지만 되는 게 아니라 영상이 돼요, 영상이. 움직이는 영상이 이렇게 사람만 따지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사람만 따온 거예요. 제가 따서 다른 이미지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나 여기 영상은 또, 그러니까 이게 1번, 이게 2번이에요. 아까 오버레이랑 좀 비슷해요. 그쵸? 오버레이랑 좀 비슷한데,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따지 않고, 이거를 내가 뭐 이렇게 화면을 따서 넣은 게 아니라, 이 전체 이미지를 그냥 겹쳐서 넣는 거라면은, 이 컷아웃 기능은 뭐냐면은, 요것만 따는 거예요. 내가 따고 싶은 거. 사람이라던가, 뭐 동물이라던가, 이렇게 그 부분만 따셔가지고, 겹쳐서 올리실 수가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얘가 1번 뒤에 배경이 되는 이미지도 되고요. 영상도 돼요. 영상도 되시고 2번은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그쵸? 컷아웃한 그런 영상, 추가 이미지나 영상을 올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 1번은 내가 그냥 그 배경으로 깔리는 화면이 되고 2번은 내가 새로 그러니까 그 따온 그런 영상이 같이 재생이 되는. 그러니까 두 개 다 영상도 되는 거예요. 네, 두 개 다 영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영상이 진행되는데 리액션 하는 영상 올리실 수도 있죠. 이렇게 리액션 하는 영상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영상을 이제 하실 때는 배경이 너무 다이내믹한 것보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보면은 이 영상에 뭐 그냥 일반 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스튜디오에 그냥 벽에서 제가 그냥 찍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그린 스크린이라던가 뭐 이런 크로마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 벽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정교하게 따주죠. 그래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컷아웃 한 다음에 오버레이 시키라는 거죠 하셨는데 아니요. 그냥 컷아웃만 하셔도 돼요. 네, 컷아웃 하셔가지고 그냥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버레이로 가실 필요 없고 그냥 컷아웃에서 바로 돼요. 네, 이 컷아웃이라는 기능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할 때 오디오, 텍스트, 음성, 캡션, 오버레이, 사운드 에펙트 컷아웃 다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진짜 대박인 게 무료니까 안 쓰면 손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올리는 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올리는 거. 올리는 것도 대박인 게 뭐냐? 이거를 바로 그냥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쵸? 보시면은 이렇게 저장을 바로 하실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에 공유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그래서 유튜브 올리실 분들은 그냥 저장하시면 되거든요. 저장도 돼요. 그래서 저장이 되고 나서 이거를 그냥 내가 촬영 편집 그리고 업로드까지 되는데 저장을 바로 한 다음에 그냥 유튜브에도 올리셔도 되고요. 그죠? 유튜브에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인스타, 그죠? 인스타에 바로 공유하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에디트 어플에서 바로 릴스 업로드하는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요.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공유하기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이 캡션만 적어서 올리시면 돼요. 캡션만. 여기만 적어서 올리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편리하죠. 녹화본 당연히, 예, 이 녹화본도 이 영상 편집본도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유튜브에 올리셔야 될 때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려야 될 때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 오디오라는 기능 있죠. 이 오디오. 우리가 인스타그램에는 이 오디오를 바로 우리가 해서 올리실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 어디 있었죠? 우리가 음악 기능. 이 오디오 사용해 보기에서 오디오를 사용해서 바로 이제 편집하시는 게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 오디오가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무료로 저작권에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음악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쵸?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디오를 사용하시는 거는 인스타그램에 어플에 올리실 때만 음악을 바로 넣으시고요. 네, 음악을 바로 넣으시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오디오 넣을 수 있죠. 그쵸? 여기 오디오.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오디오는 여기서 넣지 마시고 그냥 편집한 것만 네, 추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인스타에서 쓴 음악은 유튜브에서 쓰실 수 없어요. 쓰시면 안 되죠. 왜냐면은 각각 이 플랫폼들이 음악 이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곳들과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협의가 된 상태로 이거를 푸는 거예요. 무료로.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스타 에디트 어플에서 음악을 막 넣었어요. 오디오 넣고 유튜브로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작권을 위배했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만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스타그램 올릴 때만 오디오 넣으시고 유튜브 올릴 때는 오디오 쓰시지 말고 그냥 편집만 하고 내보내기 한 다음에 유튜브 올릴 때 음악 넣어서 네, 이제 이렇게 업로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운드 에펙스 뭐냐면요. 이건 별거 아닌데 이 사운드 에펙스는 여기 뭐 각종 음악 효과들, 네, 음향 효과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재밌는 그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집할 때 좀 재미있게 편집하고 싶다면은 이 음악 효과 넣으셔가지고 이런 것도 사실 다 유료였거든요. 생각해보면 다른 어플 보면은 뭐 캡컷도 그렇고 무료 쓸 수 있는 음향도 있지만 그런 오디오 효과 막 뾰로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효과도 어떤 거는 유료고 어떤 건 무료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죠. 이거 제대로만 잘 활용하시면은 요거는 거의 쇼폼을 완전 정복이 가능하다. 네, 쇼폼 완전 정복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플이 또 좋은 점이 뭐냐? 바로 분석이 돼요. 그죠?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기능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조회 출처가 돼요. 이게 너무 좋죠? 그래서 인사이트에서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상위 조회라고 해서 지금 이제 같이 볼까요? 여기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릴스를 어디서 봤는지, 내 릴스를 사람들이 어디서 조회했는지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라고 하면은 누구죠? 피드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거 뭐였죠? 누구였죠? 피드 누구였죠? 누구죠? 아시는 분 있어요?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아실 텐데. 네, 누구죠? 팔로워들이죠. 그죠? 네, 팔로워들이 피드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릴스 탭 누구죠? 보통은 릴스 추천하는 그거에서 이제 추천 탭에서 보신 거예요. 그죠? 추천 탭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릴스 이제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픽해서 사람들에게 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 팔로워가 아닌 분들이 많이 보죠. 그죠? 내 팔로워가 아닌 분들, 논 팔로워들이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토리로도 들어오네요. 그죠? 스토리로도 들어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릴스 올리신 다음에 여러분 스토리로 공유하시나요? 공유한다 1번, 안 공유해요 2번 한번 해볼까요? 스토리로 공유합니다 1번, 공유 안 합니다 2번. 스토리로 공유를 당연히 하셔야겠죠. 5.9%나 되는데 무조건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한 다음에 종이 비행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 그래서 종이 비행기 이렇게 종이 비행기가 좀 안 예쁜데 네, 이렇게 생겼죠. 종이 비행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이걸 스토리로 공유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인스타에 올리면서 페이북에 동시에 올릴 때 음악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네, 없어요. 왜냐면은 그 인스타랑 페이스북은 같은 회사예요. 메타라는 회사, 네, 메타라는 회사에 아래 인스타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네, 두 개는 상관이 없어요. 스토리는 또 뭐래요? 여기 배워야 됩니다. 네, 다 배우셔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끝도 없어요. 그죠? 어쨌든 스토리로도 공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가보시면 내가 릴스를 올렸어요. 저 릴스를 올리고 나면은
이 스토리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에 추가라는 버튼이 떠요. 이 종이비행기 버튼 눌러보시면은 스토리에 추가라는 게 뜨고요. 스토리는 뭐냐면은 왜 이 동글배기 있잖아요. 사람 얼굴에 이렇게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컬러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24시간만 유지되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이게 왜 사람들이 스토리를 보느냐? 스토리는 말 그대로 피드보다도 나보다, 그러니까 피드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대부분은 피드를 봐요. 그런데 스토리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자, 스토리를 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스토리까지 본대요. 24시간만 유지되는 컨텐츠인데 스토리에 보통 뭐 올리죠? 쓸데없는 거 많이 올려요. 뭐 지금 먹고 있는 거, 뭐 지금 내가 운동 완료한 거, 지금 내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를 막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00개까지 막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리실 수 있어요.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이 스토리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친한 사람 정도를 넘어서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만 스토리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 순서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릴스, 그 다음에 피드, 그 다음에 스토리인 거예요. 그죠? 스토리를 보시는 분들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헤어진 연인의 스토리를 염탐한다라는 게 보통 계정 막 몰래 만들어서 헤어진 내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어떻게 살지? 전 애인이 어떻게 살지? 해서 보고 이렇게 염탐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스토리가 그만큼 이제 피드에 올릴 법하지 않은, 정말 정제되지 않은 날 것들을 스토리에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스토리를 봐주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한 분들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죠.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너무나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릴스에만 올리시지 마시고 릴스를 한 번 더 스토리로도 공유를 해주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탐색 탭 뭐죠? 탐색 탭은 돋보기 모양이에요. 돋보기 모양. 인스타그램 가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나를 팔로우한 집 모양 있죠? 집 모양 있고 탐색 탭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플러스 버튼 있죠? 게시물 업로드, 그 다음에 여기 뭐죠? 릴스 버튼, 그리고 내 프로필 이렇게 5개 뜨잖아요. 밑에 하단에. 근데 이 탐색 탭이 뭐냐면은 인스타그램이 추천해 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릴스 탭이랑 이제 유사하죠.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에 어느 정도 선택을 받았다. 지금 이제 업로드한 지 얼마 안 된 컨텐츠를 제가 갖고 온 건데 훨씬 더 바이럴되게 이제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릴스탭이랑 탐스택에서의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예요. 이건 조회수 더 올라가야 할 컨텐츠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 결국은 나를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컨텐츠가 노출되고 있다라는 지표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다음에 잔류도 있어요. 잔류. 잔류는 뭐냐면은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시청 지속 시간. 이 시청 지속 시간을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잔류라는 게 우리가 100%다 갈 수도 있죠. 그죠? 100%다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29초 되는 영상 올렸어요. 그죠? 29초 되는 영상 올렸는데 이게 끝까지 가면 참 좋은데 보통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완만하게 떨어질수록 좋겠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이 컨텐츠 보다가 관심 없어서 그냥 나간 거예요. 뭐야?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쭉 갈 수 있게끔 조금 더 완만하게 가면 더 좋겠죠. 그죠? 조금 더 봐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게 보통은 3초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해요. 3초. 1, 2, 3, 끝!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3초 안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평균보다 더 지속시간이 오래 봐주셨다는 의미고,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라고 판단이 돼서 내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관심이 없는, 정말 이 주제에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또 이게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편집 기능 좋은데 한글 지원이 안 돼요. 자막 한글 지원 됩니다. 네, 캡션 한글 자막 지원이 돼요. 한글 지원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에디츠라는 어플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참 좋은 게, 옛날에는 인스타그램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죠? 이런 어플리케이션 다 돈 내고 또 편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얼마큼 노출되는지, 어디서 노출되는지도 다 체크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획할 때에도 손쉽게 기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쉬워졌다. 네.